고속도로 갓길 흙먼지 날리는 그곳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거친 손길로 개 2마리를 밖으로 내던졌다. 한 마리는 짙은 회색 털에 푸른 눈을 가진 잘생긴 허스키 민준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밝은 황갈색 털에 영리한 진돗가의 대운이었다. 녀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땅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몰아 순식간에 사라졌다. 타이어가 긁히는 소리가 2개의 작은 생명을 뒤로 한 채 멀어져 갔다. 민주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대운을 살폈다. 대운은 아직 어린 강아지였고 충격과 공포에 질려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민주는 대운의 곁으로 다가가 녀석의 작은 몸을 자신의 큰 몸으로 감쌌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함께 대운을 보호하려는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녀석들은 버려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버려진 채 차가운 고속도로 갓길에 홀로 남겨졌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아스팔트 도로 위로 쌩쌩 달리는 차량들의 엔진 소리만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밤이 다가오면서 기온은 점점 떨어졌고 차가운 바람이 녀석들의 털을 스치며 공포를 더했다. 대운은 두려움에 낑낑거리며 민준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민준은 대운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심장도 불안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그들은 생존해야 했다. 이 낯선 곳에서 이 무서운 밤을 견뎌내야 했다. 녀석들은 갓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스쳐 지나가는 차량들의 불빛은 녀석들을 더욱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다 대운을 자신의 몸으로 가리고 숨죽여 기다렸다. 녀석들은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발걸음을 옮겼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을 버리고 간 남자의 잔혹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남자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왜 그들을 이곳에 버렸을까? 녀석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자 녀석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대운은 지쳐 쓰러졌고 민주는 녀석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민주는 다은의 곁에 앉아 주위를 경계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녀석들의 공포를 더욱 가중시켰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차량의 불빛이었다. 민주는 다운을 안고 풀숲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또다시 자신들을 지나쳐갈 무심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차량은 녀석들이 있는 곳 근처에서 멈춰 섰다. 낡은 트럭이었다. 트럭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민. 중년의 여인으로 수수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따뜻하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과거 잘 나가던 수의사였으나 몇 년 전 갑작스러운 가족의 비극으로 인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살피며 살아가는 어둠 속의 수호자였다. 이수민은 갓길에 버려진 강아지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소문을 듣고 이 밤늦게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풀숲에 숨어있는 민준과 다운을 발견했다. 이런, 여기 있었구나. 괜찮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준은 경계심에 으르렁거렸지만 다운은 이수민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는지 민준의 품속에서 작게 낑낑거렸다. 이수민은 민준과 대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육포 조각을 꺼내 땅에 놓았다. 무서워하지 마. 난 너희를 해치지 않아. 도와주러 왔어.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민주는 육포를 보고 망설였지만 배고픔과 다은의 안전을 위해 조심스럽게 육포를 냄새 맡았다.
그리고 대운에게 육포를 먹으라고 내밀었다. 대운은 조심스럽게 육포를 먹기 시작했다. 이수민은 민준과 대운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녀석들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녀석들을 기다려 주었다. 그녀의 인내심과 따뜻한 마음씨에 민준과 대운은 서서히 경계심을 풀었다. 민준은 이수민의 눈빛에서 자신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이수민에게 기댔다. 대운도 민준의 뒤를 따라 이수민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이수민은 녀석들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트럭에 태웠다. 트럭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이수민은 녀석들에게 물과 담요를 주고 그녀의 조용한 손길로 녀석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민준과 대운은 이수민의 품에서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버린 남자의 잔혹함 뒤에 이처럼 따뜻한 구원의 손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 밤 두 개의 작은 생명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다. 이수민은 민준과 다운을 자신의 낡은 트럭에 태우고 어둠이 깔린 고속도로를 달렸다. 트럭 안은 비록 낡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다. 그녀는 녀석들에게 물과 담요를 주고 그녀의 조용한 손길로 녀석들의 상처와 먼지를 닦아주었다. 민준은 대운을 품에 안고 이수민의 무릎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녀석은 비로소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작은 몸을 떨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수민은 도시 외곽 인적이 드문 산속에 자리한 작은 집으로 녀석들을 데려갔다. 그곳은 그녀의 비밀 안식처이자 그녀가 그동안 구조한 버려진 동물들을 보살피는 보호소였다. 집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강아지들의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과 대운은 이수민의 품에 안겨 집 안으로 들어섰다. 다른 강아지들은 낯선 녀석들의 등장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수민의 온화한 눈빛과 차분한 태도에 금세 안정을 찾았다. 이수민은 민준과 대운에게 따뜻한 물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었다. 녀석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다. 이수민은 녀석들의 몸을 꼼꼼히 살폈다. 대운은 단순한 찰과상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지만 민준의 목에는 낡았지만 견고해 보이는 금속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다. 목걸이는 일반적인 반려견 목걸이와는 달랐다. 표면에 희미하게 알 수 없는 문양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고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다. 마치 어떤 장치를 고정했던 흔적 같았다. 민준은 목걸이에 대해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듯 이수민이 목걸이를 만지자 작게 으르렁거렸다. 이수민은 민준을 안심시키고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벗기려 했다. 하지만 목걸이는 어떤 잠금 장치로 고정되어 있었는지 쉽게 벗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목걸이가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어떤 비밀이나 목적을 가지고 채워진 것 같았다. 이수민은 과거 수의사로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고 치료했지만 이런 종류의 목걸이는 처음 보았다. 다음 날 아침 이수민은 민준과 다운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녀석들은 하룻밤 만에 많이 안정된 듯 보였다. 이수민은 민준의 목걸이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동물학자 박 교수에게 연락했다. 박 교수는 희귀 동물과 동물의 행동 패턴에 대해 깊이 연구했던 인물이었다. 이수민의 전화를 받은 박 교수는 처음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수민아, 내가 이제 은퇴했는데 또 무슨 이상한 개를 데려왔냐. 목걸이가 특이하다고 그냥 장난감 목걸이겠지. 교수님, 이번 건 정말 달라요. 이 아이는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져 있었고 목걸이가 뭔가 심상치 않아요. 마치 어떤 장치가 달려 있었던 흔적 같아요. 이 아이의 눈빛은 보통 개가 아니에요. 제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이수민은 간절하게 말했다.
그녀는 민준의 목걸이에 새겨진 문양을 설명했다. 민준의 목걸이 문양에 대한 설명을 듣자 박 교수의 목소리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그 문양은 좀 특이하군. 알겠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살펴봐 주지. 목걸이를 잘 보존해서 내게 보내라. 박 교수는 결국 이수민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이수민은 민준의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벗겨 포장한 후 박 교수에게 보냈다. 그녀는 박 교수의 분석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준과 다윤의 행동을 꼼꼼히 관찰했다. 민준은 다윤에게 강한 보호 본능을 보였다. 다윤이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려 놀 때도 민준은 항상 다윤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민첩하고 영리했으며 때로는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며칠 후 박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진지하고 심각했다. 수민아, 네가 보낸 목걸이를 분석했는데 예상보다 심각하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야. 이건 정교한 감시 장치와 데이터 저장 장치가 부착되어 있던 흔적이 있어. 지금은 모두 제거된 상태지만 목걸이 안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성분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개는 과거 어떤 특수 훈련을 받은 개였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 목걸이에는 특정 조직의 표식으로 보이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 이 조직은 과거 블랙스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국제적인 동물 밀매 및 불법 약물 거래 조직과 관련이 있어. 그들은 주로 고도로 훈련된 동물들을 이용하여 기밀 정보를 운반하거나 불법 약물을 운송했어. 박 교수의 말에 이수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과 다윤이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블랙스틸이라고요? 그럼 이 아이들은 그 조직의 개들이었단 말인가요? 이수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준의 목에 이런 정교한 장치가 있었다는 것은 녀석이 그 조직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야. 어쩌면 녀석들이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정보 때문에 버려졌거나 아니면 도망쳤을 수도 있고. 박 교수의 목소리에는 불길한 예감이 담겨 있었다. 이수민은 민준의 푸른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과 다윤을 버린 남자의 잔혹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 남자는 단순한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블랙스틸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민준과 다윤이 가지고 있던 비밀 때문에 녀석들을 제거하려 했을 것이다. 이수민은 민준과 다윤을 보호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녀석들은 자신들을 버린 인간들의 잔혹함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작은 생명들이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의 과거를 파헤치고 그들을 위험에 빠뜨린 블랙스틸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그녀의 오랜 은둔 생활은 이제 끝이 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과 다윤은 그녀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다. 이수민은 박 교수의 충격적인 분석 결과에 밤잠을 설쳤다. 민준과 다윤이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 블랙스틸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평범했던 은둔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녀는 민준의 목걸이에 새겨진 문양, 그리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비범한 영리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이수민은 민준과 다윤의 과거를 파헤쳐 블랙스틸의 실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의 목걸이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다. 목걸이 표면의 문양은 매우 희미했지만 이수민은 자신의 과거 수의사 시절 경험을 되살려 현미경으로 문양을 확대했다. 그리고 그 문양 안에서 아주 작게 새겨진 숫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 배열이었다. 민준은
이수민이 목걸이를 조사하는 내내 불안한 듯 낑낑거렸고 녀석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듯했다. 이수민은 숫자의 의미를 풀기 위해 박 교수에게 다시 연락했다. 박 교수는 숫자를 분석한 후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수민아,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이건 특정 GPS 좌표를 나타내는 암호화된 코드야. 그리고 그 좌표는 놀랍게도 카논 제약이라는 회사의 비밀 연구시설을 가리키고 있어. 카논 제약은 블랙스틸과 연관된 회사로 과거 불법적인 동물 실험과 신약 개발로 악명 높았던 곳이야. 녀석들이 거기서 탈출한 것이 분명해. 카논 제약이라는 이름에 이수민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녀는 과거 수의사 시절 카논 제약에서 진행하는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들은 동물을 단순히 실험 도구로 취급했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실험을 강행하여 많은 동물들을 희생시켰다는 악명이 높았다. 민준과 다운이 그런 곳에서 탈출했다니 녀석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자 이수민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이수민은 민준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민준은 카논 제약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격렬하게 반응하며 불안해했다. 녀석의 눈빛은 과거의 끔찍한 기억으로 고통받는 듯 했다. 민준은 이수민에게 자신의 과거를 알리려는 듯 카논 제약의 로고와 비슷한 모양의 장난감을 물고 와서 찢어버리려 애썼다. 그때 이수민은 자신의 보호소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누군가 보호소를 염탐하고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CCTV를 설치하고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보호소 주변을 맴도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강태호. 그는 악명 높은 동물 밀매꾼이자 블랙스틸의 행동대장이었다. 태호는 잔인하고 냉혹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과 다운이 가지고 있는 비밀 때문에 녀석들을 찾고 있었다. 태호는 며칠 동안 보호소 주변을 맴돌며 민준과 대운의 동향을 살폈다. 그는 민준의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보고 분노했다. 목걸이 안에는 블랙스틸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마이크로칩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호는 민준과 대운이 자신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는 녀석들을 반드시 제거하고 칩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수민은 태호의 존재를 감지하고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그녀는 보호소의 보안을 강화하고 다른 강아지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녀는 민준과 다운을 보호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녀석들은 자신들을 버린 인간들의 잔혹함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작은 생명들이었다. 태호는 민준과 대운을 납치하기 위해 보호소에 침투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밤늦게 보호소에 잠입하여 녀석들을 납치하려 했다. 하지만 이수민은 이미 그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가 침입할 만한 모든 경로를 파악하고 그를 기다렸다. 그날 밤 태호는 조용히 보호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민준과 다운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다가서는 순간 민준이 갑자기 맹렬하게 짖으며 태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민준은 자신의 몸을 던져 태호를 공격했다. 태호는 민준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민준을 발로 차 제압하려 했다. 그때 이수민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강태호 내 보호소에서 무슨 짓이야? 이수민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태호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태호는 이수민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를 비웃는 듯 바라보았다. 겨우 여자 혼자서 날 막을 수 있을 줄 아느냐? 이 개들은 내가 키운 개들이야. 녀석들은 내게 소중한 것을 숨기고 있지. 태호는 비열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잔혹함으로 가득했다. 이수민은 태호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당신 같은 자가 감히 소중하다는 말을 입에 담지 마. 당신은 그저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비열한 살인매에 불과해. 그녀는 태호를 향해 다시 몽둥이를 휘둘렀다. 치열한 대결이 벌어졌다. 이수민은 과거 수의사로서 동물들을 다루는 데 능숙했지만 태호는 잔인하고 노련한 범죄자였다. 그는 이수민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하려 했다. 민준과 대운도 이수민의 옆에서 태호를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그들의 접근을 방해했다. 녀석들의 맹렬한 공격은 태호를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때 태호는 주머니에서 마취총을 꺼내 민준과 대운을 향해 발사했다. 민준은 마취총을 피하려 했지만 대운을 보호하려다 그만 마취총에 맞고 쓰러졌다. 대운은 민준의 옆에서 낑낑거렸다. 민준아, 이수민은 절규했다. 태호는 이수민을 비웃으며 민준의 목걸이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민준의 목에는 더 이상 목걸이가 없었다. 이수민은 박 교수에게 목걸이를 보냈던 것이었다. 태호는 민준의 목에 목걸이가 없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젠장 목걸이가 없어. 네가 어디에 숨긴 거지? 태호는 이수민을 향해 다가왔다. 이수민은 태호의 공격을 막아내려 했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태호는 이수민을 제압하고 보호소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목걸이와 마이크로칩을 찾기 위해 보호소의 모든 것을 뒤엎었다. 그는 민준과 다운이 가진 비밀 때문에 녀석들을 제거하려 했을 것이다. 이수민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오랜 은둔 생활은 이제 끝이 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과 대우는 그녀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다. 이수민은 강태호의 잔혹한 행위에 분노했다. 그녀의 보호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준은 마취총에 맞아 쓰러져 있었다. 다우는 민준의 옆에서 낑낑거리며 오빠를 보호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몸을 감쌌다. 강태호는 민준의 목걸이를 찾지 못하자 분노에 휩싸여 보호소를 뒤엎고 있었다. 젠장 목걸이가 어디 갔어? 어디에 숨긴 거야?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이 보호소 안에 울려 퍼졌다. 이수민은 태호의 눈을 피하여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꺼내 태호의 모든 말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태호는 자신이 블랙스틸의 행동대장이라는 사실과 민준의 목걸이에 숨겨진 마이크로칩의 중요성에 대해 무심코 떠벌렸다. 그 칩만 있으면 우리 보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칩 안에 바이오 제네틱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다고. 바이오 제네틱 프로젝트라는 단어에 이수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과거 수의사 시절 카논 제약의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프로젝트의 이름도 함께 들은 적이 있었다. 그것은 동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특정 능력을 강화시키거나 심지어는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는 생체 병기를 만들려던 끔찍한 프로젝트였다. 민준과 대우는 단순한 운방연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실험체였던 것이 분명했다. 이수민은 태호가 너무 많은 것을 떠벌리는 것을 보고 그가 곧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태호의 눈을 피해 민준의 목걸이가 있었던 곳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이크로칩이 빠져나온 흔적이었다. 이수민은 민준이 목걸이가 벗겨진 후 칩을 삼켰거나 혹은 어딘가에 숨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금속 조각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태호는 녹음기의 존재를 눈치챘는지 이수민에게 달려들었다. 내 인연 감히 날 녹음해. 당장 내놔. 태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수민은 태호의 공격을 피하며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태호의 손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의 힘은 너무나 강했다. 당신 같은 악당의 목소리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줘야 해. 이 아이들이 겪은 고통을 세상에 알려야 해. 이수민은 소리쳤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수민은 태호의 잔인함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과거 수의사로서 동물들을 다루던 섬세한 손길 대신 이제는 생명을 지키려는 강렬한 의지로 무장한 전사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의 힘에 밀려 넘어졌다. 태호는 이수민의 손에서 녹음기를 빼앗아 던져버리려 했다. 그때 마취총에 맞아 쓰러져 있던 민준이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다. 그는 이수민이 위험에 처한 것을 감지했다. 민준은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수민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수민을 도우려 했다. 민준의 눈에서는 희미한 빛이 일었고 보호소 안에 있던 모든 전자기기가 불안정하게 깜빡였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태호의 통신장치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태호는 갑자기 귀에서 들려오는 지직거리는 소리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통신장치를 살펴보았다. 그 틈을 타 이수민은 태호의 품에서 벗어나 녹음기를 움켜쥐고 달아났다. 감히 날 속여 어디 도망쳐 보시지. 태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수민의 뒤를 쫓았다. 이수민은 보호소를 벗어나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태호는 그녀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했다. 이수민은 자신이 잡히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박 교수에게 연락하여 이 모든 상황을 알리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전화는 신호가 끊겼다. 태호가 주변 통신망을 교란시킨 것이 분명했다. 이수민은 가까스로 버려진 폐공장 안으로 숨어들었다. 폐공장은 어둡고 낡았으며 곳곳에 녹슨 기계들과 고철들이 쌓여 있었다. 이수민은 폐공장 안에 숨어 태호의 추격을 따돌리려 했다. 민준과 태호는 이수민의 뒤를 따라 폐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민준은 여전히 마취의 영향으로 비틀거렸지만 그는 이수민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태호는 폐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다. 이수민 당장 나와 그 침만 내놓으면 너희 목숨은 살려주지. 태호의 목소리가 폐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혹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이수민은 숨죽여 태호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녀는 그가 민준의 목걸이에 있던 마이크로칩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칩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지만 민준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그때 민준이 이수민의 다리에 코를 비비며 낮은 낑낑거림을 내뱉었다. 녀석은 민준의 바지 주머니를 턱으로 가리키는 듯 했다. 민준의 주머니에는 마이크로칩이 들어있었다. 민준은 탈출하면서 몰래 칩을 꺼내 이수민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이수민은 민준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주머니에서 마이크로칩을 꺼냈다. 칩은 작고 얇았지만 그 안에 블랙 스틸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이수민은 칩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 칩을 반드시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태호는 민준과 대운의 냄새를 맡고 이수민이 숨어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이수민의 은신처를 찾아내려 했다. 이수민은 민준과 대운을 품에 안고 숨죽여 기다렸다. 그녀는 마지막 대결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블랙스틸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수민은 폐공장 안에서 강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과 대운을 품에 안고 숨죽여 기다렸다. 민준은 마취총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녀석의 몸은 이수민을 보호하려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윤은 민준의 품속에서 작게 낑낑거렸다. 이수민의 주머니 속에는
블랙스틸에 모든 비밀이 담긴 마이크로칩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 칩을 반드시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태호는 이수민이 숨어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냈다. 거기 숨어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 그 칩만 내놓으면 너희 목숨은 살려주지. 태호는 비열하게 외치며 이수민의 은신처로 다가섰다. 그는 손전등으로 어둠을 헤치며 이수민을 향해 총을 겨눴다. 이수민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민준과 대운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다. 그녀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태호에게 달려들었다. 태호는 이수민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탕지하는 총성이 폐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이수민은 총알을 피하며 태호의 총을 빼앗으려 했다. 그녀는 과거 수의사 시절 익힌 동물 제압 기술과 그녀의 강렬한 의지를 동원하여 태호에게 맞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태호의 손목을 비틀어 총을 빼앗아 던져버렸다. 총은 바닥에 떨어져 굉음을 냈다. 태호는 총을 잃자 분노에 휩싸여 이수민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거대한 몸집과 압도적인 힘으로 이수민을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이수민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다. 그녀는 태호의 약점을 노려 공격했고 그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때 민준과 대운이 이수민의 옆에서 태호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태호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고 대운은 태호의 팔을 할퀴었다. 녀석들의 맹렬한 공격은 태호를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태호는 민준과 대운을 발로 차 제압하려 했지만 녀석들은 민첩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며 태호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민준과 대운의 도움으로 이수민은 태호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고 태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졌다. 이수민은 태호의 몸을 뒤져 그의 휴대전화와 통신장치를 확보했다. 그 안에는 블랙스틸의 다른 조직원들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그들이 숨겨둔 비밀 창고의 위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태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채 이수민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감히 날 쓰러뜨려. 인연, 이 칩은 내가 가져가야 해. 이걸 가지고 가면 우리 보스가 날 죽일 거야. 태호는 절규했다. 그는 이수민의 주머니에서 칩을 빼앗으려 했다. 이수민은 태호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지만 그의 힘은 강했다. 민준과 대호는 태호의 팔을 물어뜯으며 이수민을 도왔다. 그 순간 민준이 갑자기 맹렬하게 짖으며 폐공장 한쪽 구석을 향해 달려갔다. 녀석은 그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한 듯했다. 민준의 눈빛은 이수민에게 저곳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이수민은 민준의 행동에 따라 그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폐공장 한쪽 구석 낡은 고철더미 뒤에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창고가 보였다.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인기척과 함께 쇠사슬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이수민이 그곳을 발견하자마자 그 창고 문을 향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민준과 이수민은 태호를 뿌리치고 민준이 가리키는 창고로 달려갔다. 태호는 그녀의 뒤를 쫓으며 마구잡이로 총을 발사했다. 총알이 폐공장 벽을 스치고 지나갔다. 민준은 창고 문을 향해 몸을 던져 문을 긁고 낑낑거렸다. 이수민은 창고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쇠지렛대를 찾아 문을 부수려 했다. 그때 민준이 다시 한번 맹렬하게 짖으며 창고 문에 달린 낡은 자물쇠를 턱으로 가리켰다. 자물쇠는 일반적인 자물쇠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특수장치와 연결된 듯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민준은 자물쇠의 특정 부분을 턱으로 톡톡 건드렸다. 이수민은 민준의 지능적인 행동에 놀랐다. 그녀는 민준이 가리키는 대로
자물쇠의 특정 부분을 돌리고 힘껏 잡아당겼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창고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창고 안에는 한 남자가 쇠사슬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골이 상접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바로 과거 블랙스틸의 핵심 연구원이었던 김 박사였다. 그는 블랙스틸의 비윤리적인 바이오 제네틱 프로젝트에 반대하다가 강태회에게 납치되어 이곳에 감금되었던 것이다. 그는 블랙스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김 박사님, 이수민은 김 박사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김 박사는 이수민의 얼굴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안도하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과 대우는 김 박사의 곁으로 다가가 낑낑거렸다. 녀석들은 김 박사를 알아본 듯 했다. 김 박사는 민준의 목걸이에 숨겨진 마이크로칩의 존재와 그 안에 담긴 비밀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때 태호가 다시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김 박사, 내 이놈 네가 감히 살아있었다니. 태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치며 총을 겨눴다. 이수민은 김 박사를 보호하며 태호의 공격을 막아냈다. 민준과 대운도 이수민의 옆에서 태호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민준과 대운은 자신들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태호를 공격했다. 민준은 태호의 팔을 물어뜯으며 총을 빼앗으려 했고 대운은 그의 다리를 핥히었다. 녀석들의 맹렬한 공격은 태호를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 틈을 타 이수민은 김 박사와 함께 창고 밖으로 달아났다. 태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그들의 뒤를 쫓았다. 폐공장 밖에서는 이수민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경찰차들이 폐공장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태호는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총을 발사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경찰관들이 폐공장 안으로 들이닥쳐 태호를 체포했다. 민준과 대호는 이수민의 품에 안겨 안도하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버린 남자의 잔혹함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박사는 이수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모든 것은 민준의 지능적인 행동과 이수민의 용기 덕분이었다. 이수민은 김 박사와 민준 대운을 품에 안은 채 폐공장을 빠져나왔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찰관들은 이수민의 설명을 듣고 김 박사를 즉시 보호 조치했다. 김 박사는 몸이 쇠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희미한 희망과 함께 정의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수민은 민준과 대운의 영리함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녀석들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이 거대한 범죄를 밝혀낸 숨은 영웅들이었다. 경찰은 김 박사의 증언과 이수민이 확보한 마이크로칩 그리고 강태호의 통신장치에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블랙스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은 민준과 대운의 용감한 행동, 이수민의 헌신, 그리고 그로 인해 밝혀진 블랙스틸의 추악한 범죄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버려진 개들이 밝혀낸 국제범죄 조직의 비밀이라는 헤드라인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수민은 기자회견을 열어 블랙스틸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는 민준과 대운이 카논 제약의 바이오 제네틱 프로젝트의 실험체였으며 이강수가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을 통해 동물들을 학대하고 기밀 정보를 운반하는 데 이용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녀는 김 박사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며 블랙스틸의 잔혹한 실체를 명백하게 밝혔다. 특히 민준의 목걸이에 숨겨져 있던 마이크로칩에 담긴 바이오 제네틱 프로젝트의 상세 데이터가 공개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강태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이수민과 민준대운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렸다. 그는 블랙스틸의 모든 범죄를 최민호 회장에게 뒤집어 이으려 했지만 김 박사의 증언과 마이크로칩의 데이터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대호는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수민의 폭로로 인해 블랙스틸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불법적인 동물 밀매 및 불법 약물 거래 사업은 모두 중단되었고 그들의 자금줄은 끊겼다. 블랙스틸의 핵심 조직원들과 그들에게 협력했던 모든 자들도 줄줄이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동물 권리와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강태호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수민이 제시한 증거들과 김 박사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그가 민준과 대운을 고속도로에 벌인 잔혹한 행위와 보호소에 침입하여 이수민을 위협하고 마이크로칩을 탈취하려 했던 시도까지 모든 것이 밝혀지자 그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재판 결과 강태호는 동물 학대, 납치 불법 침입, 증거 인멸 등 수많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중형에 처해졌다. 그의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본성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의 몰락은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고 생명을 경시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던졌다. 민준과 대호는 이수민의 보호소에서 회복하고 있었다. 녀석들은 과거의 끔찍한 기억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이수민의 지극한 보살핌과 따뜻한 사랑 속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민준은 이수민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였다. 녀석은 이수민을 자신의 새로운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준 은인으로 여겼다. 김 박사는 병원에서 회복 후 카논 제약의 비윤리적인 바이오 제네틱 프로젝트를 고발하고 동물 실험의 윤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과학 연구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데 헌신했다. 그는 이수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두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옹호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이수민은 블랙스틸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은둔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대운재단을 설립하여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동물 학대의 심각성과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알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이름은 버려진 생명의 수호자로 기억되었다. 하지만 강태호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이수민과 민준대운을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이수민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수민은 강태호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민준과 대호는 이수민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이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태호는 감옥에 수감된 채 이수민과 민준대운을 향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킨 이수민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추종자들을 이용해 이수민의 보호소를 공격하고 민준과 대운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수민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려 했다. 이수민은 강태호의 음모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김 박사는 병원에서 회복 후 이수민의 보호소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소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강태호의 추종자들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했다. 민준과 다운 또한 이수민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녀석들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위험을 미리 감지했다. 어느 날 밤 이수민의 보호소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강태호의 추종자들이 보호소에 침투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중무장한 채 어둠 속에서 나타나 보호소를 포위했다. 김 박사는 즉시 이수민에게 경고했다. 수민 씨, 강태호의 사병들입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대피해야 합니다. 이수민은 민준과 대운을 포함한 모든 강아지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 박사와 함께 보호소의 비상 탈출 통로를 통해 강아지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보냈다. 하지만 사병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그들은 보호소 안으로 들이닥쳤다. 총성과 함께 강아지들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다. 민준과 대우는 다른 강아지들을 보호하며 사병들과 맞섰다. 민준은 자신의 몸을 던져 사병들의 공격을 막아냈고 대우는 사병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녀석들의 맹렬한 공격은 사병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 틈을 타 이수민은 마지막 강아지를 대피시키려 했다. 그때 강태호의 최측근인 한 사병이 이수민을 향해 총을 겨눴다. 탕 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민준은 이수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총알은 민준의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녀석은 고통을 참으며 사병의 팔을 물어뜯었다. 사병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이수민은 민준의 용감한 행동에 감탄했지만 그의 상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을 부축하며 마지막 강아지와 함께 비상 탈출 통로로 향했다. 김 박사는 뒤에서 사병들의 추격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과거의 연구원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지키는 전사처럼 변해 있었다. 민준과 다운 그리고 이수민은 간신히 보호소를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그곳에는 이수민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은 보호소 안으로 들이닥쳐 강태호의 추종자들을 모두 체포했다. 김 박사도 무사히 구출되었다. 보호소는 불에 탔지만 모든 동물들은 무사히 대피했다. 강태호는 자신의 마지막 계획마저 실패하자 감옥 안에서 광기 어린 절규를 내뱉었다. 그의 모든 야망과 복수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의 몰락은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고 동물 학대와 생명 경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수민은 보호소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와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은 이수민의 헌신과 용기에 감동했고 민준과 대운의 영웅적인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 이수민은 민준 대운 재단을 확장하여 더 많은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살피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동물 권리 보호 운동에 앞장서며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통해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알렸다. 민준과 대운은 이수민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민준은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수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다운은 활기차고 애교 넘치는 강아지로 성장하여 보호소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녀석들은 이수민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안겨주었고 그들의 사랑과 충성심은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김 박사는 보호소의 수의사로 합류하여 동물들의 치료와 보호에 힘썼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자신의 지식을 동물의 생명권을 위해 사용했다. 그는 이수민과 함께 생명의 가치를 옹호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잔혹한 행위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동물의 숭고한 희생이 어떻게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물리치고 세상의 정의와 사랑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었다. 민준과 다우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에게 잊고 지냈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준 진정한 영웅들이었다. 그들의 삶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